네, 미국 현재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으로 이어가고요. 저희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우크라이나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각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꺼내들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결국 궁극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스위프트 퇴출이라는 수단까지 꺼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현지에서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여론과 분위기가 의외로 이제 적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침공이 시작되었고 또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이 양국 간의 전쟁이 사실상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여러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뭐 지정학적으로 또는 국제 정치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엄청난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약간 현지 분위기는 조금 뭐 생각보다 조용한 편입니다. 침공 이제 6일차에 접어드는 이제 상황에서 미국 현지에서는 이제 정치 논리보다는 다소 이제 경제 논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상황을 분석하고 또 향후 방향성에 예측을 하려는 그 노력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특별히 이제 지난 수년간 4차 산업의 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던 미국 입장에서 이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바이든 정부가 어떤 문제 해결 능력 또는 국제 리더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제 경제 구조가 조금 이제 다소 조정이 될 것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과 또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어떤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 주도권과 경제 패권 싸움이 당분간은 더욱 치열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많이 화제되고 있는 뭐 신냉전 시대가 조용하지만 더 이제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걱정 아닌 걱정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1월 PCE 지수가 40년 만에 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PCE 지표는 특히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좀 많이 참고를 하는 지표이다 보니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고 이 인상의 폭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금리와 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 그냥 뭐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 시장에서도 사실 주류 메인스트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군의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더 많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신경 쓰는 대표적인 이유 몇 가지 중에 하나는 공급 문제, 원자재 공급 문제로 인한 가격 상승과 또 중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 군사 협력의 가능성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러시아의 경제 구조 자체가 뭐 원유, 휘발유 또는 천연가스 등의 어떤 수출이 전체 국가 재정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에너지 자원 의존 경제이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의 어떤 경제 체제가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팬데믹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천정부지로 이렇게 치솟고 있는 원자재 가격과 이런 어떤 추가 상승은 뭐 불가피할 것 같아 보이고요. 기업들과 시장들이 앞으로 추가 물가 상승에 대한 준비는 뭐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 상승의 위험성과 더불어서 이제 지금 암암리에 더 견고해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경제 협력 또는 군사 협력이 미국 경제에 올 충격 또한 매우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미국 현지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시작된 경제 제재가 중국이 효과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은 뭐 중국도 제재한다는 방침을 이제 내부적으로 세웠다라고 뭐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소식 듣고 있는데요. 이런 단기적인 물가 상승은 뭐 확실한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조금씩 실마리를 보이고 있었던 물류와 유통의 문제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유통망과 또 공급망의 전쟁으로 번진다면은 참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더 큰 부작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뭐 해결의 어떤 실마리가 다음 주까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음 주가 되겠죠. 예정되어 있는 FOMC 미팅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과 또 그 실행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제적인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지켜보면서 저희가 관심 갖고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항목별로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어떤 항목이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단연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좀 많이 눈에 띄었고요. 식품이랑 인건비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박사님께서도 아무래도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만큼 이런 부분들을 특히 많이 체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늘어난 비용 부담이 실제로 많이 와닿으시나요? 네, 정말 크게 와닿습니다. 그 미국의 체감 물가는 사실 CPI 지수나 어떤 PCE 지수 여러 지수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소비 물가가 오른 것은 물론이고 또 도매 물가도 이미 훨씬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는 그 서비스 업종까지도 물가 상승이 이제 가시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 가솔린 가격, 그 유가 시장이 지난 1, 2주 대비 비교했을 때 10에서 많게는 20% 가량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웨스트 텍사스 원유, 그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제 2월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전장 대비 그 약 5% 정도 오른 95불, 96불 정도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미 뭐 100불을 넘어서서 104불, 105불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가격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 석유 공급의 차질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자동적으로 유통 물가의 어떤 상승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 물가 또는 체감 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은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인 그 유가 상승이 미국민의 어떤 소비 행태에 과연 어떻게 영향을 줄지 또 그동안 이 오미크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팬데믹으로 지친 소비자들이 어떤 리오프닝의 소비 행태에 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줄지 또는 미비할지 좀 고민해 보면서 3월 소비 행태에 대한 분석 또는 예측을 해보는 것도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상황도 점검을 해봐야겠는데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많이 반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가 하면 미국은 7일 평균 확진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트와이스가 미국에서 2년 만에 콘서트를 대대적으로 가지고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리오프닝 움직임이 미국 전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태로 인해서 언론들이 이제 숨가쁘게 움직이던 사이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정말 이렇게 급감했습니다.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했던 그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지난 1, 2주 사이에 마스크 의무 착용을 이제 폐지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다른 이런 사설기관과 또는 공공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이제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렸던 12월, 1월에 바이든 대통령까지 대국민 담화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었던 것이 불과 한두 달 전이었던 걸 생각하면은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CDC에서도 미국 국민의 70% 이상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면서 본격적으로 엔데믹의 시대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리오프닝 관련 산업, 특히 여행 산업 쪽의 특수는 매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고용 문제의 안정화가 선 해결돼야 되겠지만 2월의 고용 지표가 좀 좋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년에 비해서 여행업계의 특수가 보다 빨리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미국의 주요 경제 이슈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하이오주 현지에서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